신기하게도 돌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가져온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먼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대기업 최종 합격. 아들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명자 씨는 오래전에 사두었던 주식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샀던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고? 거의 잊고 있던 소액 주식이 어느새 몇 배로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같은 주에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누나, 그때 빌린 돈 이제 갚을게. 계좌번호 좀 보내줘. 10년 전 돈을 빌려갔던 동생이었습니다.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남편이 승진했대. 이제 우리도 좀 살 것 같아. 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밝았습니다. 명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고가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돈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복권, 소액 당첨, 옛날 빚 회수, 자식들의 경사. 모든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명자 씨는 거울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진짜였어. 그 돌이 진짜였던 거야. 명자 씨는 오랜만에 백화점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며 난생 처음 생의 여유를 누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치솟았던 가격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을 받아 추가로 넣은 주식이었습니다. 돌이 있으니 돈을 넣기만 하면 잘 될 거라 방심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습니다. 잘 풀리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치 높이 올라갔던 만큼 더 깊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돌을 갖기 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밤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분명 잘 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돈을 빌리려 해도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고 일자리를 찾아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자 씨의 시선이 방 한쪽에 놓인 돌로 향했습니다. 혹시 이 돌 때문일까요? 2주를 고민한 끝에 명자 씨는 결국 돌을 들고 다시 평창동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주인이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명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집주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돌을 꺼냈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로 이걸 가져갔어요. 그냥 호기심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돌려드리려고요. 집주인은 돌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명자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집주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그 돌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명자 씨는 경악했습니다. 집주인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돌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돌의 기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돌들을 모으며 살아왔고 실제로 부와 명예를 얻었죠. 하지만 집주인이 명자 씨가 가져온 돌을 보았습니다. 이 돌은 달라요. 이건 저주받은 돌이에요. 저주?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 중에는 좋은 기운을 가진 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기운을 가진 돌도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변장을 하는 돌이에요. 변장. 이요? 네. 마치 구미호처럼 선한 돌인 척 사람을 속이는 돌이에요. 처음에는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죠. 돈도 들어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요.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미끼예요. 일단 사람이 그 돌의 힘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저주가 시작됩니다. 가졌던 모든 걸 빼앗기죠. 아니, 돌을 갖기 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명자 씨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돌은 한번 주인을 정하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버림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돌이거든요. 버리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혀요. 그럼 어떡해요? 이 돌을 어떻게 없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명자 씨가 집주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돌을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면서 훔쳐가야 해요. 그러면 이 돌은 자기를 이렇게까지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서 새로운 주인에게로 갈아타요. 그게 무슨 명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돌이 좋은 돌인 줄 알고 가져왔어요. 제 능력으로도 속을 정도로 교묘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었죠.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집주인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들 잘 살아요. 누구도 남의 돌을 훔칠 만큼 절박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명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 씨를 찾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조사했죠. 업체에서 절도로 잘린 이력이 있으시더군요. 다른 고용인이라면 절대 고용하지 않을 이력이지만 저에게는 도리어 꼭 필요한 스펙이었죠. 명자 씨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절 일부러 고용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창고 문을 일부러 열어뒀죠. 서랍에 카드키도 놓아두고요. 명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저를 이용한 거군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 씨는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평생 이 저주를 안고 살아야 해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명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돌을 간절히 원하고 훔쳐갈 만큼 절박한 사람을요. 명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은 여전히 그녀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찾으라고. 자신이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속여야 한다고. 명자 씨는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채권자들의 톡촉은 계속되었고 아들은 여전히 백수였으며 딸의 집에서는 매일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슈퍼마켓에서 명자 씨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가 계속 거절되며 당황하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건 몇 개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과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슈퍼를 나온 명자 씨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당황하며 괜찮다고 했지만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여자에게 차를 한 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여자에게 돌에 대해 귀뜸할 예정이었습니다. 양심에 찔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하니까요.